네, 안녕하세요. 축구 생각입니다.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표 토토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멤버십 관련해서는 제가 베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헤타페 대 세비야의 경기고요. 헤타페는 지금 14위, 세비야는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최근 흐름을 놓고 보면 헤타페가 조금 더 근소하게 앞서긴 하는데 일단 이 세비야의 좀 아쉬운 점은 그 실점에서의 수비에서의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헤타페보다는 세비야가 더 나아 보인다라고 생각은 합니다. 근데 헤타페가 지난 경기 때 좀 이변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좀 분위기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헤타페가 홈에서의 모습들을 보면 좀 연속으로 무승부를 좀 할 때가 좀 많습니다. 한마디로 좀 무승부가 많은 부분들을 홈에서 보여주곤 있지만 이 반대로 이제 좀 패배는 좀 적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이제 홈보다는 원정에서의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세비야가 헤타페보다 나아 보이는 부분은 공격에서의 부분들이긴 한데 저는 세비야의 공격력이 그렇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고 또 헤타페가 홈에서의 무승부를 많이 만들어내고 무승부 쪽으로 좀 투표율이 몰리긴 했지만 헤타페가 세비야보다 나아 보이지도 않거든요. 헤타페가 이제 뭐 좀 끈끈한 모습들을 이번 시즌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고 세비야가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더 좋은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가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헤타페의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은 이제 본머스 대 리버풀인데 이 경기는 조금 의아한 게 생각보다 리버풀 쪽으로 좀 투표율이 많이 몰리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런 부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큰지에 대해서 봤는데 리버풀이 부상자를 보면 뭐 큰 이제 주전급 선수에서의 그렇게 뭐 누네즈 말고는 커티스 존스도 부상이긴 한데 그 외의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뭐 부상자가 많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오히려 본머스가 더 부상자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투표율이 좀 마음에 좀 걸립니다. 근데 일단은 이 흐름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뭐 리버풀이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 득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보머스도 좋은 부분들이 있긴 한데 리버풀이 원정에서의 모습들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번 시즌. 그래서 뭐 체력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또 원정이라는 점은 부담이긴 하겠지만 또 보머스가 지난 경기에 대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상황은 맞지만 어, 그런 부분을 모두 포함을 하더라도 저는 이 경기는 리버풀이 우세한 거는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본머스가 7위를 할 정도로 좋은 상황은 분명히 맞는데 리버풀이 상대 팀이라서 저는 이 경기는 원정이지만 본머스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3번은 에버튼 대 레스터인데 이 경기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두 팀의 그 순위를 놓고 보면 에버튼이 16위, 그리고 레스터가 17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, 흐름적인 부분들에서도 보면 에버튼이 지난 경기 또 승리하면서 분위기에 있어서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에버튼은 뭐 원정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홈에서의 부분들이 조금 더 좋은 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레스터는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. 레스터가 지난 경기 때 이제 토트넘 상대로 이 리드를 잘 지켜내면서 승리를 했는데 그 경기는 레스터가 잘했다라기보다는 좀 토트넘이 너무 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고요. 레스터의 흐름도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. 물론 뭐 에버튼도 좋은 부분들은 아니긴 하지만
저는 이 경기 일단은 에버튼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홈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버튼에게 좀 투표율이 몰리지 않은 부분들은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두 팀 다 일단은 이 레스터에게 있어서 은디의 부상이 좀 클 것 같고 이 수비적인 부분들이나 공격적인 부분들 모두 좀 에버튼이 좋아 보이긴 해요. 근데 에버튼이 지금 수비적으로 잘 지켜내고는 있지만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또 레스터가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 어쨌든 지난 경기에서 7연패를 끌어냈고 이제 승리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이 분위기를 다시 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강합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승부패가 다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에버튼이 공격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, 레스터보다는 경기력이 더 낮기 때문에, 좀 라인을 올릴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레스터에게 있어서는 또 공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, 이 경기는 좀 승부패로 지어보는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4번은 입스위치 대 이제 사우스햄튼의 경기고요. 입스위치는 19위, 사우스햄튼은 2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두 팀 다 하위권 팀들의 경기고요. 강등권 팀들의 경기입니다. 또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에서 3경기 동안 패배할 정도로 역시나 좋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근데 이거는 입스위치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 사우스햄튼보다는 낫긴 해요. 사우스햄튼은 지속적으로 연패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입스위치도 뭐 연패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우스햄튼보다는 조금 더 흐름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공격적인 부분들은 비슷한 것 같고 수비적인 부분들은 두 팀 다 불안한데 사우스햄튼이 조금 더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입스위치의 아쉬운 점은 시즌 초반에 경기력이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득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력이 좋아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경기를 또 득점 없는 0대 0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무승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입스위치가 더 나아 보이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입스위치가 사우스햄튼 상대로는 유리한 부분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입스위치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5번은 이제 뉴캐슬 대 풀럼이고요. 뉴캐슬은 5위, 풀럼은 1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뉴캐슬은 일단은 하비반스가 좀 부상인 게 좀 주전급 선수들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풀럼도 해리 윌슨이 부상이기 때문에 또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좀 부상자가 있어서 이 경기는 뉴캐슬이 조금 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페이스를 놓고 보면 뉴캐슬이 다시 좀 시즌 초반에 비해서 다시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풀럼도 경기력의 기복이 좀 많은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적절한 모습들 좀 나쁘지 않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지속적인 실점을 좀 보여주면서 확실히 이 경기는 뉴캐슬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저는 풀럼도 분명히 도끼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뉴캐슬의 승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이는 경기이긴 하지만 저는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뉴캐슬이 좀 몰리는 경기 때 부러지는 경우들이 좀 있고 플럼은 반대로 플럼도 마찬가지죠. 플럼도 플럼 쪽으로 몰리면 이변이 나오지만 플럼이 좀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경기에서 좀 이변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좀 있는 팀이기도 하고 득점력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바친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6번은 이제 비아레알 대 바이돌리드인데 이 경기는 비아레알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투표율도 너무 몰렸고 이 배당도 좀 낮게 책정이 됐고 경기력의 두 팀에 있어서 차이도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비아레알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7번은 이제 울버햄튼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고요. 울버햄튼은 18위, 아스톤빌라는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일단 흐름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. 아스톤빌라가 조금 더 좋긴 한데 이
결과적으로는 흐름이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 안에 내용물을 놓고 보면 울버햄튼이 좀 수비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지금 공격에서도 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가 다시 또 연패 흐름으로 가면서 득점도 좀 많이 나오고 있진 않는 상황이고요. 아스톤 빌라도 말씀드린 그런 기복, 공격에 비해서 좀 수비가 아쉬운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 있고 공격에서의 화력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하지만 아스톤 빌라가 원정에서의 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울버햄튼의 최근의 수비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 경기는 조금 도전적인 픽이긴 하지만 울버햄튼의 단통 패로 좀 원정팀의 승리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8번은 아틀레티코 대 마요르카. 이 경기도 일단은 마요르카가 홈이었다면 조금 더 고민을 했겠지만 마요르카가 원정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 또 아틀레티코의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. 물론 뭐 체력적인 부담은 있겠지만 마요르카가 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더라도 아틀레티코의 무난한 좀 승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9번 대망의 경기죠. 브랜트퍼드 대 토트넘. 브랜트퍼드는 홈에서 4경기 동안 지금 승리가 없을 정도로 좀 아쉬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근데 홈에서의 경기력이 확실히 원정보다는 더 좋은 팀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3연패를 할 정도로 좀 흐름이 좋지 않아요. 그래서 과연 4연패까지 갈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저는 4연패까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이 브랜트퍼드에서의 주전급에서의 크게 뭐 부상자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토트넘의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. 뭐 존슨도 그렇고 솔랑케나 뭐 티모 베르너 그리고 뭐 메디슨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 지금 좀 주중에 또 경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우선은 브랜트퍼드는 11위, 토트넘은 1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최근 흐름 놓고 보면 토트넘이 좀 처참해요. 1무 5패. 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브랜트퍼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. 근데 이 경기적인 부분에서도 브랜트퍼드가 이런 밸런스적인 부분들도 좀 괜찮은 편이기도 하고 토트넘이 워낙에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또 브랜트퍼드가 최근 홈 경기에서 3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토트넘보다도 경기력적으로 앞서고 그리고 또 홈에서의 경기적인 부분들이 더 좋은 브랜트퍼드 그리고 또 체력적인 부담도 토트넘이 좀 큰 상황이라면 또 부상자도 많은 상황이라면 지금은 그래도 무승부 아니면 브랜트퍼드를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좀 고민이 됐었던 경기지만 지금 토트넘의 경기력이 지난 경기 너무 처참했어서 뭐 말도 안 되는 포로는 계속 슛만 때리고 좀 그런 그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교체 카드를 안 씁니다 감독은. 그래서 지금 토트넘의 부상자도 많고 경기력도 떨어져 있고 감독도 그냥 뭐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브랜트퍼드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10번은 이제 맨유 대 크리스탈 팰리스. 맨유는 12위, 크리스탈 팰리스는 1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최근 흐름 놓고 보면 비슷해요. 근데 이제 경기적인 부분들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더 세부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팀이라서 이 경기는 좀 맨유 사이드로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랑 맨유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좀 맨유가 좀 밀리는 부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원정에서의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점을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일단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까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제가 근데 맨유 승무를 투픽을 가져가면 패배할 때가 조금 있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울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맨유가 질 만큼의 경기력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원정에서의 좋지 않은 크리스탈 팰리스를 좀 생각을 해서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1번은 발렌시아 대 셀타비고 이 경기는 조금 도전적으로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배당은 발렌시아가 정배당을 받았고 발렌시아는 19위, 셀타비고는 1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흐름은 비슷해요. 근데 이 발렌시아가 경기력적으로는 원래 이제 좀 수비가 불안했던 팀인데
지금 좀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, 홈에서의 모습들은 확실히 좀 경기력적으로는 더 끈끈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팀은 맞지만, 셀타비고가 반대로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더 좋은 팀이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경기는 발렌시아가 지금 보여주는 흐름이나 경기력도 너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,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. 셀타비고도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좀 불안한 팀이긴 하지만, 이 발렌시아의 수비, 또 셀타비고의 원정에서의 경기력, 그리고 이런 그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모습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역습에서의 모습들, 공간이 있을 때의 부분들은 셀타비고가 충분히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발렌시아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무승부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 저는 발렌시아의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2번은 아스날 대 맨시티. 이 경기는 승무패가 어느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느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인데, 일단은 아스날에게 있어서는 제수스랑 사카의 이 부상이 좀 아쉬울 것 같아요. 사카가 없는 아스날, 저는 좀 공격에서의 화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물론 뭐 이 맨시티가 중원에서의 로드리가 부상이기 때문에 이 중원 싸움을 놓고 보면 아스날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 현대 축구에서는 중원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맨시티가 그러한 부분에서는 밀릴 수가 있지만, 이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사카가 없는 부분들은 저는 좀 아스날에게 있어서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지금 맨시티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다시 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하면서 이 공격적인 부분들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, 수비적인 부분들도 조금씩 안정감을 갖춰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다 체력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지만, 이 말씀드린 이 아스날이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사카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또 이 맨시티가 원정에서의 모습들이 좀 나쁘지 않고, 또 맨시티가 고전했던 부분들을 상대가 그냥 뭐 파이브백처럼 그냥 버스를 세우면 그것을 뚫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전을 많이 했는데, 아스날이 수비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원정이지만 아스날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3번 경기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.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이긴 한데, 일단 뭐 두 팀 다 순위적으로 좀 비슷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, 오사수나가 최근에 좀 흐름이 좀 좋지 않아요. 그래서 소시에다드를 가져가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, 오사수나가 홈에서는 또 나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저는 경기적인 부분들은 소시에다드 쪽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지만, 소시에다드도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공격에서의 답답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서 이 경기는 좀 승무패가 다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경기는 베티스 대 빌바오입니다. 베티스는 지금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위에 위치하고 있고,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흐름도 지금 빌바오가 좀 좋은 상황이고, 이 원정에서의 모습들도 원래는 원정에서의 모습들이 좀 안 좋고 홈에서의 모습들이 좋은 빌바오인데, 이번 시즌은 좀 반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홈에서의 경기도 나쁘지 않지만 원정에서의 모습들도 좀 준수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베티스는 워낙에 좀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좀 많이 불안했었던 팀이고, 수비적으로 좀 공간이 많은 팀들이고, 빌바오가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면 베티스의 그런 공간이 많은 수비를 상대로 충분히 노릴 수 있을 만큼의 공격력과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도 원정이지만 베티스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. 저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